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어휴. 첫 번째 이야기 오디오로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꽈배기집을 운영하는 27살 김혜원 씨. 지난 2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하나은행 대출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것저것 가입을 요구하며 하나라도 안 하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해주는 건데 이거는 나라에서 해주는 건지 하나은행에서 직접 해주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압박을 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꺾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은행의 꺾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은행이 네. 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상품들을 판매하고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라고 하는데 참고로 은행이 대출해줄 때 다른 상품 가입을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꺾기는 불법입니다. 요즘은.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신용보증기관과 정부가 대신 신용을 보증해주는 대출을 신청하러 가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은행이 이렇게 돈을 대출해 주는 건 앞서 오디오에도 나왔지만 이건 나라가 해주는 건지 은행이 해주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은행들이 꺾기를 하고 있고 압박을 한다라는 건데 불법이고 이 문제는 사실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일선은행 창구에서는 아직도 이런 꺾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 답은 어제 뉴스데스크가 보도했던 하나은행의 실적평가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적평가표를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네. 만점은 1100점입니다. 근데 네. 그중에 100점이 기업손님 지수. 기업손님이란 법인이나 소상공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대출, 퇴직연금 가입,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카드 결제, 계좌 변경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런 실적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그 해당 은행원의 그 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네. 이 때문에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하나은행의 직원들 같은 경우 절박한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 신청서를 들고 와도 끼어 팔기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은행 직원의 말을 오디오로 직접 들어보시죠. 굉장히 안쓰럽고 미안하긴 하지만 또 저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매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빵빵을 올릴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 안쓰럽고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은행 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영업 실적을 평가했을 뿐이지 무리한 끼어 팔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실적평가표를 내세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지 무리한 끼어 팔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건데 하나은행은 직원 개인의 실수와 일탈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적평가표와 인사상 불이익 이걸 강조하면서 그리고 또 실적평가표에서 좋은 그 인사상 좋은 그 평가를 받으려면 끼어 팔기를 해야 되고 근데 끼어 팔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 이 해명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네, 맡기겠습니다. 항상 결론은 그거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사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인터넷에 올린 성매매 관련 뉴스인데요. 네. 유튜브에 지금 사진 올려놨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어제 성매매를 제한하고 그 성매매를 하겠다 매수자인 남성들을 유인해서 모텔로 유인해서 지갑을 털어가는 20대 일당에 대해서 보도하는 기사를 내면서 일러스트 그림을 삽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일러스트 그림 속에 보이는 그 여성의 모습, 그 모자를 쓰고 있고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성매매를 제한하고 유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반대편, 그 여성의 반대편에는 백팩을 메고 그 여성과 통화하는 듯한 모습의 남성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실루엣이 어디선가 많이 보던 실루엣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던 건데요? 바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야 일러스트 가지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아니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일러스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네. 여러 번 재활용하는 경우는 있긴 있거든요. 네네. 방금 얘기하셨던 그 재활용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 성매매 기사에 들어갔던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 지난 2월 27일에 조선일보가 먼저 냈던 일러스트를 재활용한 겁니다. 네. 그때 2월 27일에 어떤 기사에 이 일러스트가 들어갔냐 하면 서민 단국대 교수가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를 비판했던 칼럼에 등장했던 일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러스트는 똑같은 일러스트거든요. 근데 원래 만들어진 것이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를 비판하기 위한 칼럼에 삽입됐던 일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칼럼을 본 사람들은 네. 그 칼럼 속에 등장했던 일러스트니까 그걸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일러스트 자체가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사진 그리고 조민 씨의 사진을 일러스트화 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올라온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네. 인터넷과 SNS에서도 조선일보가 선을 넘어도 너무 세게 넘었다라는 비난들이 쏟아졌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조선일보는 어젯밤 늦게 기사 속의 일러스트를 삭제하고 돈다발이 그려져 있는 사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를 했나요? 네, 예. 조선일보는 왜 성매매 기사를 쓰면서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의 일러스트를 사용했을까요? 이 역시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원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